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 주가는 지난달 24일 16.15달러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의 끔찍한 사기 의혹 보고서 이후 바닥을 뚫을 듯 폭락하더니 차트상으론 안정을 찾은 모양새다. 6일 나스닥 시장 장전 시간 외거래에서도 9시 5분 현재 1.98% 상승한 24.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니콜라의 주가 흐름은 마크 러셀 최고 경영자가 트럭 시제품 출시 일정을 알리는 등 회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니콜라 주식에 손사래를 치는 가운데서도 JP모건 애널리스트 폴 코스터는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41달러로 내리기는 했지만 투자 의견은 종전처럼 매수로 제시했다. 이날 애널리스트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성과를 조사하는 킴랭크스도 니콜라 기사에서 무공해 운송 분야의 리더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경영진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신경을 달래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터 애널리스트 주장의 근거를 소개했다. 코스터는 니콜라의 파트너십 모델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강력한 전략이라며 니콜라의 성공이 GM과의 계약에 달려있지만 5대의 트럭 시제품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팀랭크스는 2개의 매수 및 보류와 1개의 매도를 기준으로 주식은 보류합의 등급을 갖는다고 밝혔다. 평균 목표주가 37달러는 앞으로 1년 동안 55.5%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6일 테슬라가 다국적 기업 BHP와 니켈 공급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BHP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로 연간 니켈 생산량 8만 톤 중 80%가량을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계에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9만 5천 톤까지 니켈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테슬라와 추진 중인 거래 규모나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니켈 생산량 1위인 브라질 발레와 거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현재 전기차에 탑재되는 평균적인 배터리를 니켈 코발트 망간 811 조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이 약 70kg 필요하다. 리튬이나 코발트에 비해 절대 수요량이 훨씬 많은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2022에서 2023년부터 니켈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정적인 니켈 공급이 확보되면 테슬라의 배터리셀 자체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테슬라는 2022년까지 2100GWh 규모의 배터리셀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소규모 배터리 업체 ATW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독일 브란덴부르크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양산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 기지를 통해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대량 양산에 한층 다가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에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용할 장비 계획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이를 토대로 테슬라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앞서 기가팩토리를 짓고자 오스틴 외곽에 2100에이커 부지를 매입했다. 이어 381에이커 부지를 인근에 추가로 매입하며 기가팩토리와 별도로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었다. 테슬라는 광산업체들과 손을 잡고 배터리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슬라는 앞서 호주 피드몬트 리튬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광산에서 채굴하는 스포드민 농축물의 연간 생산량 16만 톤 중 3분의 1가량을 2022년부터 수급한다. 테슬라는 지난달 배터리데이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량을 2022년까지 연간 100GWh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신형 원통형 배터리셀 4680을 선보이며 배터리 양산을 예고해왔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외에 캘리포니아와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 제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배터리 셀 시험 생산 라인을 깐 후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증축을 진행했다. 독일에서도 기가팩토리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당국의 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다. 연내로 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기가팩토리사에서 내년부터 4680 배터리를 처음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통해 전기차 수요 일부를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배터리 공급사들의 큰 위협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LG화학, 일본 파나소닉, 중국 캐틀 등 기존 공급사의 주문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13일 아이폰 12 공개 이벤트를 예고하는 초청장을 공개했다. 7일 애플은 하이 스피드라는 문구를 담은 이벤트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번 이벤트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이스피드는 애플이 공개하는 첫 5G 아이폰에 성능과 속도가 개선된 A14 칩셋 탑재를 암시하는 힌트로 풀이된다. 지난달 개최된 이벤트에서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6 등 신제품이 공개된 터라 이번 행사는 아이폰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총 4종으로 출시된다. 5.4인치 아이폰 12 미니와 6.1인치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6.7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나뉜다. 아이폰 12 외에 홈팟 미니, 에어팟 스튜디오, 에어태그 등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가 6일 발표한 4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미국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휩싸였다. 독점 기업으로 지목당한 가파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사업 확대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는 반독점법 전문가들과 의회 보좌진을 인용해 이 보고서가 미국 민주당 정권이 가파의 시장 지배력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를 이끄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 수용적일 것이라며 바이든은 경제력 집중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가파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분과위는 이들 기업이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사업을 통제하거나 그 안에서 경쟁해선 안 되며 구조적인 분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글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소유하는 것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IT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보고서는 민주당 주도로 작성되었지만 가파가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결론만큼은 분과위의 컨센서스다. 분과위는 조만간 이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채택하고 권고사항을 내년에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해체와 같은 과격한 권고가 담기지 않은 이상 양당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고서가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고소한 이후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8일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공개했다고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 전기 승합차는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2022년부터 실전에 투입돼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아마존은 이르면 2022년 전 세계에 배송용 전기 승합차 1만 대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는 10만 대 규모의 전기 승합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 회사의 장기 기후변화 대응 비전인 기후 서약을 발표하며 그 한 갈래로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승합차 10만 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은 기후 서약에서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마존은 올해 8월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에 전기 승합차 1,800여 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스를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역 허브로 만들기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5일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법률 책임자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날 그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10년간의 부채 위기와 코로나19로 약화된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리스의 연구와 기술에 오늘 투자하고 있다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훈련과 함께 그리스는 이에 대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의 공식 발표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브래드 스미스 사장에 의해 이날 열렸다. 카티메리니 등 그리스 주요 매체들은 이번 투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와 아테네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대 올림피아의 고고학 사이트에서 증강현실 응용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그리스 정부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웹사이트와 응용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리스를 위한 AI 기업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료로 개발됐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스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개발 허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8일 국제유가가 3%대 급등한 가운데 미국 증시 에너지주들의 주가도 껑충 뛰었다. CNBC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물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뉴욕 증시 마감 시간 기준 전날보다 배럴당 3.1% 급등한 41.19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사고 팔린 12월 물 브렌트유는 같은 시각 3.4% 뛰어오른 43.40달러에 거래됐다. 2등급으로 힘을 키운 허리케인 델타가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으로 접근하면서 원유 시설이 폐쇄되고 원유 공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규모 유지를 검토하는 점도 유가 오름세에 한몫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초 증산에 나서려는 오펙의 계획을 뒤집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노르웨이 석유업계 노동자 파업도 글로벌 원유 공급 축소 전망에 힘을 보탰다. 국제유가 급등세에 미국 증시 에너지주들도 활짝 웃었다. 미국 최대 정유기업인 엑손모빌 주가는 5.25% 껑충 뛰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할리버튼, 마라톤 오일 등도 급등했다.